이거를 들고 말할까?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여름마다 막 청평 가고 가평 가고 막 이러면서 놀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추억도 많고 친한 친구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또 공사다망한 그런 나이가 되면 익숙했던 그런 친구 사이도 여러모로 상황적으로 안 되는 거죠. 4명이 일단 시간이 다 맞는 거 진짜 어렵죠. 결혼을 한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음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게 뭐 친구들과의 뭐 절연하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또 개인 내면의 뭐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익숙해지면 대화가 잘 통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가 또 오래 지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익숙해질 때 또 그거에서 오는 간극? 차이가 어쨌든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못 견디게 되면 뭐 서서히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 나이쯤까지 와보니 친한 친구들이 여태까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한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이었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 변화들 이해가 안 된다면 계속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품을 수 있게 되는 약간 스스로 성장을 해서 그릇이 좀 넓어진다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이렇게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구나, 변화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한다 이런 개념 자체를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지 않게끔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바라보려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것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알겠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뭐 이런 식으로의 자기만의 결정 내리는 선은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될 때는 어떤 것에도 정답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요새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때 결정했던 것들이 또 틀렸고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구나. 내 나름대로 정반합 하면서 더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나만의 정답들을 발견해내는데 퇴사한 후에 저 스스로 좀 자립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내는 그런 시기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또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이나 어떤 사고 기준이라던가 되게 많이 바꾸게 된 지금 격동의 2년을 지냈거든요. 2-3년을 지냈어요. 뭐 직장생활 거의 10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반합들이 있지만 틀을 아예 벗어나서 정말 또 엄청난 변화를 거듭했어요. 강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표현이 계속 돼야 되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결론 내서 정의 내리듯이 말하는 것이 되게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 때 기승전결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해. 그래야 올바른 의사 전달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누군가는 제가 야물딱지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늘 저에게는 나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내향적이라는 성향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말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늘 듣고 진짜 중요한 말 내가 오늘은 진짜 이 말은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말거리가 있지 않는 한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때로는 싫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이 애들이. 내 얘기는 궁금하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대화로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적이 잘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먼저 치고 들어가면 될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이 흐름에서 최대한 크게 뭐 그렇게 급물살을 만들지 않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섭섭했던 적이 있으니까 불편하다라고까지 감지를 스스로 하게 됐으면 사실 그 대화 제가 이제 선호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불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 되게 대면대면하게 있었다가 제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만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뭐 그러자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사고방식에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뭔가의 대화가 나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이면 질문을 티키타카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재미있어지고 제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기만 하거나 표정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불쾌한다라는 거를 느끼고 감지하면 그냥 그게 이 대화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일이 있는 건지를 모를 거라고. 근데 참여는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보고 질문을 하면 나름대로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오랜 시간으로 함께한 친구라면 존중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어떤 공격처럼 느껴져서 무례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인연은 그때로 뭔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저는 각오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이해해 보려는 노력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어쩌면 별것 아닌 말과 별것 아닌 행동으로 인해 나의 진짜 밑바닥에 있는 진심이 툭툭 드러날 때가 있어요. 진짜 거기서 거리 한 발자국만 딱 떼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 아, 저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아, 저런 욕구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저런 말이 당연할 수 있는 거구나. 무엇이 맞는 이야기다라는 걸로 견줄 그런 대화로 보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우리는 지금 다 달라. 상황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 다르고 달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지, 그럴 때 말하는 스타일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은 소통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꼈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되 되게 심플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대화의 고수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나? 일단 많이 듣고 그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 때 적당히 건네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별로 서운하지 않았어요. 제 심리가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 오히려 괜찮은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니까 좀 신기해서 그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촬영을 계속 하니까 일단 뭐라도 남겨놔야 내가 나중에라도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찍어요. 오늘도 계속 찍었고 삼각대도 안 가져가서 그냥 막 이렇게 휴지판이랑 막 이렇게 뭐 그냥 컵 앞에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세워놓고 제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짓는 어떤 표정, 눈빛 말할 때 어떤 버릇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거울 치료 완벽히 되는 그런 것을 오늘 느꼈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니까 이들도 그걸 느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습관이 있어요. 미묘한 습관. 내가 말할 때 갖는
정말 불필요한 습관, 그거를 보게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이게 나를 제3자로 보듯이 보면 진짜 기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뭐 넙대대하게 나온다? 눈이 조그맣게 나온다?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카메라 굴곡으로 당연한 거고 그거를 뜯어고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진짜 그 찰나에 느끼는 내가 왜 저러지?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걸 보셔야 돼. 그런 걸 봐야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닐 거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나도 나를 깜짝 놀라게 보는데 제3자들은 오죽하겠냐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되게 찰나의 뭐 때문에 너무 기분도 좋지만 너무 실망을 하거나 너무 상처를 받거나 한답니다. 아시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경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0점 몇 초 찰나 때문에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어떤 이미지를 줄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나 그냥 나를 모니터링 한다 셈 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친구들 만날 때 촬영을 좀 하려고요. 나는 너무 놀랐어. 친구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미안해. 너무 깜짝 놀랐다. 이게 기록을 해보세요. 어디다 안 올리고 나 혼자 보려고 그냥 해서 보는 정도여도 좋으니 정말 리얼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냥 녹화를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찍어야 돼. 이거는 깜짝 놀라. 또 다른 나를 내가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정말 다행이죠. 제가 이런 마음을 스스로 성찰과 내 나름대로의 이 반성을 통하여 잘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게 다행이죠. 저는 이렇게 또 한 뼘 성장했답니다. 성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나의 모습을 봐야 돼. 보십시오. 직시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평소 모습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직시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회피해 우리는 모두. 근데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진짜 돌아보게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까지 가요. 진짜 알아차리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직시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쉽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고 저의 브이로그를 하는 것은 직시를 하기 위함이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뒤에서 영상 뒤에서 열심히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자아성찰, 거울 치료 계속 해보면서 인간 표지연을 굉장히 좀 되돌아보며 성장시켜 가는 과정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서 끝났는데 직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에도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모를 그런 전개로 또 떠들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